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정교수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토요일이고요. 금요일 삼성전자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의 변동성도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삼성전자 주주님들, 그중에서도 2026년 올해를 기대하면서 삼성전자 투자를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은 꼭 끝까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었죠. 지금 이 구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저점 기준을 반드시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변동성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강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개별 종목의 이슈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 때문에 눌리는 변동성은 그 불확실성이 거쳤을 때 원래 가던 종목들, 원래 시장의 중심에 있던 종목들에서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내가 지금 소외된 종목에서 버티고 있는지 아니면 주도주를 정확한 맥점에서 잡고 있는지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과 함께 삼성전자의 저점 기준, 그리고 금요일 장마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께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 있고 구독자방에서도 실시간으로 흐름을 같이 보고 있으니까 오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 같이 확인하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장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장중에는 변동성이 꽤 있었습니다.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 장중 내내 흔들림이 있었지만 정규장 기준으로 마이너스 1.77%, 18만 8,200원, 보합권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다시 밀리면 그냥 데드캣 바운스였던 거 아닌가? 결국 한번 반등 주고 다시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 모양새인데요. 근데 제가 장중 라이브에서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지금 급하게 매수하지 마셔라. 그리고 이런 급락 뒤에 나오는 급반등은 우리가 무조건 V자 반등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급락 이후에 한번 튀는 반등은 브레이크를 밟는 첫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로 생각해보면 쉬워요. 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한번 딱 밟는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지 않죠. 속도가 줄고 다시 한번 흔들리고 또 한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결국 흐름이 안정되는 겁니다. 주가도 비슷해요. 급락 이후 나오는 급반등은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변동성 속에서 속도를 줄이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돌진해서 매수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장마감을 보면 의미가 있어요. 다시 흔들렸지만 종가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죠. 이 말은 삼성전자가 보여준 반등이 단순히 쇼커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밑에서 받는 수급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급락 흐름에서요, 가장 안전한 맥점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60일선을 돌파를 하고 그 위에서 안착하는 흐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메이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구간이 실제로 지지라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월 초에 강한 물량 소화가 있었던 구간이 있었죠. 그 구간은 결국 의미 있는 가격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조건 최저점만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첫 번째로는 과거 확인된 보수적인 저점 구간까지 열어두고 보는 방법, 두 번째로는 추세 전환 신호가 확인되는 자리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 두 가지 기준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마감 기준 삼성전자의 흐름은 어떠냐? 조금 크게 보면요. 아직 60일선은 완전히 편하게 돌파하고 안착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 말은 언제든지 다시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무리하게 매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언제든지 다시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무리하게 매수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니까 그냥 들어간다. 이렇게 대응할 자리가 아닙니다. 확인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때 관점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모리 여팡 좋아진다. HBM이 고부가 가치 메모리로 붙는다. AI는 계속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결국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이 큰 그림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식은 좋은 산업에 있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 기대를 얼마나 더 충족시킬 수 있느냐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초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있죠. 삼성전자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메모리 회복만이 아니에요.
파운드리 쪽. 파운드리 쪽의 정상화 기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이닉스와 차별할 수 있는 핵심 축은 HBM도 있지만 결국은 파운드리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회사 체급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메모리가 좋아진다, 이 하나만으로는 지금 주가에서 프리미엄을 계속 받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삼성전자에 더 높은 점수를 매기려면 메모리 회복에 더해서 파운드리 적자 축소, 선단 공정 경쟁력 회복, 시스템 반도체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살아나줘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이슈들을 보면요, 이 부분들이 오히려 새로운 경계 포인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 깊은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때 외부 변수만 민감하게 봤습니다. 미국 시장 어떠냐, 중동 전쟁 어떠냐, 유가 어떠냐, 환율 어떠냐, 외국인 수급 어떠냐.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의 불확실성,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파운드리 부담입니다. 지금 나온 노사 이슈를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단순히 임금 몇 % 더 올려달라, 성과금 얼마 더 달라,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는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부담 때문에 현금 흐름 압박이 있다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노조는 사업부별 보상 격차와 파운드리, 시스템 LSI 쪽 박탈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 지금 삼성전자 내부에서 파운드리라는 사업이 생각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부담이 회사의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걸 시장이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중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기 투자는 하루 뉴스 한두 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될지, 시장의 기대가 유지가 될지, 내년 2027년까지 밸류에이션 확장이 가능한지를 보는데, 여기서 파운드리 축이 흔들리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삼성전자를 오래 보고 투자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메모리가 좋아지고 AI 계속하고 삼성도 수혜를 받고 파운드리도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삼성전자의 체력이 갈수록 부각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마지막 문장, 파운드리가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이 부분을 무조건 믿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냉정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삼성전자를 무조건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메모리 업황 회복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AI 수요가 꺾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가 쉽게 무너질 회사도 아니죠. 그런데 주가는 좋은 회사냐 아니냐 보다 시장의 기대를 얼마나 더 충족시킬 수 있느냐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중동 리스크, 유가, 환율, 금리 같은 변수들이 흔들고 있고, 내부에서는 파운드리 부담과 노사 갈등이라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주가가 생각보다 쉽게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더욱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변동성 구간에서도 지난 금요일 장중 구독자방에서 미리 말씀드렸었습니다. MSCI 리밸런싱과 함께 외국인 매도가 이어질 수 있고, 종가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비중 30% 정도는 현금 확보해서 안전벨트 차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 그 이후에 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왔고 삼성전자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더욱 혼자 감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장중 변동성은 있었지만 정규장 기준으로 마이너스 1.77%, 188,200원 보합권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반등 이후 다시 무너지느냐를 봐야 했던 자리에서 일단은 버틴 겁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할 자리는 아닙니다. 61선 안착 확인도 필요하고, 파운드리 관련 불확실성도 체크해야 하고, 외부 변수들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특히 월요일장이 중요합니다. 월요일은 이 종가를 기준으로 추가 반등이 나올지 다시 저점을 테스트할지가 갈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월요일은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 분봉 흐름, 프로그램 매매, 외국인 수급,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면서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같은 삼성전자라도 누구는 물려있고 누구는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이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도 수급과 호가 흐름을 보면서 저점에서는 물량을 늘리고 고점에서는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타점과 전략을 공유해드릴게요. 지금 이 변동성 장세 혼자 대응하면 굉장히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물량도 지키고 수익도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변동성 기회로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꼭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럼 올라갈 때까지 안 팔고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돼?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개인은요, 솔직히 자금이 어때요?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막 몇백억 몇천억 이런 자산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돈 많은 이 세력들 외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요, 등락 없이 매일 오르기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인들도요, 항상 주가의 상승과 하락, 이러한 상승 하락 파동과 등락을 이용을 해서 신고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등락을 통한 매매만 잘해도요, 남들 3% 수익 볼 때 여러분들 계좌 15%, 20% 찍혀 있습니다. 남들 20% 수익 볼 때 100%, 150% 이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 잡고 말씀드리면 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정 교수 너는 꼭 올라가면 팔라고 하더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혹은 너는 꼭 내려가면 사라고 하더라. 더 떨어지면 어떡해. 근데 이게 바로 외인들 세력들의 매매 방법이고요. 이게 바로 돈이 돈을 버는 투자법이에요. 작년부터 꾸준히 방송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수익 많이 가져간다, 고맙다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근데 최근에 좀 속상한 연락이 많이 와요. 무슨 연락이냐면 방송을 늦게 봤다고 이때 사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이거 될까요? 안 됩니다. 정말 잘못하면요, 큰 손실 볼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수익 극대화가 1순위고요. 2순위가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해요. 수익 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잃는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 매도 타점 다 잡아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방법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이렇게 숟가락을 들고 여러분들 입에 직접 넣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문자로요. 여러분들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이게 제 개인 번호거든요.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세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의 해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010-8697-0475 이 번호로요. 해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내 구독자님이 방송 보시고 연락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매도 타점 장중에 나올 때마다 제가 다이렉트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운영 중인 소통방에서 나가는 매수매도 타점 동일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 놓치시는 분들 없이 모두 가져갈 수 있겠죠. 특히 실시간 대응이 불안한 분들, 이번 파동에서 고점까지 제대로 먹고 싶은 분들, 그리고 소통방에서 타점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입장 링크도 넣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해답이라고 문자 주세요. 참고로 문자 보내주실 때 해답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해답 이렇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길게 장문으로 보내시면 제가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가끔 본인 가지고 계신 종목명, 평단가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목 진단은요. 유튜브에서 제목 밑에 더보기 눌러보시면 정교수 정보받기 링크가 있어요. 그쪽으로 부탁드리고요. 문자는 딱 간결하게 해답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이틀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수익이 안 나면 그냥 차단하셔도 돼요. 대신 수익 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개인 번호를 이렇게 잠깐 공개를 했더니 고맙다고 기프티콘 같은 거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 감사하지만 조금 난감하기도 한 게 제가 요새 목도 안 좋아서 커피도 잘 못 마셔요. 너무 많아서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가성으로 따로 바라는 거 없고요. 그냥 제 채널에 구독 그리고 영상에 좋아요 이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 정도는 좀 부탁드려도 괜찮죠? 그리고 간혹 몇몇 분들이 물어보세요.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해먹지 왜 남들 퍼주냐고. 제가요 주식으로 빚만 3억이 있었어요. 진짜 안 좋은 생각이지만 한강을 가야 되나 싶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저한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가 정말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버 하면서 저 같은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혼자 하면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가는 동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도 선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SMR과 연관이 있는 종목이고요. SMR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 원전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보안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SMR과 원전 이 차이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보안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은 수많은 보안 관련주 중에서도요.
급등이 임박한 종목으로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당장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 알아가신 다음에 이 종목 통해서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 받으시는 방법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8697-0475 이 번호로요. 딱 두 글자 해답이라고 문자 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브리핑까지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라이브 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교수였습니다.